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전자기호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5번인데요. 그림은 빗면에 따라 이렇게 자석이 쭉 내려와서 이 솔레노이드를 통과를 한다고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 자석이 N극이 처음에 솔레노이드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때는 이 솔레노이드가 얘를 밀어내야 돼요. 오지마 하면서 총력으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쪽에 N이 오면은 엄지를 이렇게 두시고 감아 보세요. 그럼 감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빠져나온 후에 봐볼까요? 빠져나온 후에 그럼 얘가 도망가죠. 그럼 이 가는 것도 얘는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 가지마 하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N극이 이쪽에 와야겠죠. 여기가 S극이니까. 그럼 반대로 감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기억,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A를 지날 때랑 B를 지날 때 서로 같다. 틀렸죠?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크다.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 솔레노이드가 없었다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과 여기서 속력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들어가는 길에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그리고 나온 뒤에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이동 방향과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죠. 그럼 점점 속력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점에서 속력이 B점보다 커요.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지금 여기서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럼 단위 시간 동안 변하는 자기 선속의 개수가 더 많겠죠. A쪽에서. 따라서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A를 지날 때도 왼쪽, B를 지날 때도 왼쪽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다는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자석이 솔레노이드 AB의 중심축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나타냈고, 그리고 감은수는 B가 A보다 크고 감긴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선은 둘 다 N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솔레노이드가 각각 이쪽을 N으로 만들겠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감아보시면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쭉 따라가 보시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감아보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하지만 감은 걸 반대로 했더니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은수가 많기 때문에 얘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내부에서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어떻죠? 지금 자기장은 방향이 이쪽이 N이고 이쪽도 N이기 때문에 같겠죠. 그럼 이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의 저항에는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틀렸습니다. 가에서는 왼쪽이에요.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과 같이 자석 A를 수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정지했던 자석 B가 어떻게 됐대요?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기억의 극이 뭔지 추론을 하는 건데, 우선 A가 N극이 멀어지고 있죠. 그럼 이 솔레노이드는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S극이 이렇게 될 거예요. 가지마 하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밀렸네요, 이 자석은. 그러면 이 자석은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A에 의한 자기력 선속은 감소한다.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자기력 선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멀어지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엄지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대로 감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 저항 P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위로 던져진 자석이 고정된 원형 도선 A를 통과한 후 다시 통과해서 내려온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자석을 던졌을 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자석이 P를 지날 때 속력은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큰 거죠.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원형 도선을 통과할 때마다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래로 힘을 받고,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갈 때는 또 아래로 힘을 받고,
내려올 때는 위로 힘을 받고 또 여기서 내려올 때도 위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위치로 왔을 때 속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크다. 맞죠?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에서가 자석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같다. 맞습니까? 올라올 때랑 내려올 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A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같다. 어떻죠? 올라갈 때는 오지 말라고 밀어낼 거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가지 말라고 당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가 않고 반대인 거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에 원형 도선이 놓여있고 자석을 다가오게 한다는 거죠. 그때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건 감아 보시면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자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럼 다가올 때는 그거를 방해하려고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극이 다가왔던 겁니다. 이 자석 아래쪽이 S극이고 그게 다가오니까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도선의 위쪽이 S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기억, 원형 도선에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력 선속은 다가오니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막대 자석의 윗면은 N극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면이 원형 도선에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원형 도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다. 지금 지면은 어때요? 얘가 기본적으로 얘의 무게를 떠받치면서 지금 이 도선은 자석을 밀어주고 있죠. 도선이 자석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의한 반작용은 자석도 도선을 밀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 땅에 떠받치는 힘은 어때요? 얘 도선의 중력도 버텨야 되지만 이 자석이 밀어주는 이 힘도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원형 도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큰 거죠.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T2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 원형 도선과 자석의 거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만히 대고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때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가 S가 되고 아래쪽이 N이 되겠네요. 그럼 감아 보시면 A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떼는 경우에는 S가 도망가니까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B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요. 기억, T1일 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다. 맞습니다. T2부터 T3까지 A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아니에요. 자기 선속은 내가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디귿,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1일 때랑 T4일 때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공식을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비례하죠? 전압하고. 그러면 내가 특정 시간 동안에 얘는 자기 선속의 변화인데 빠를 때랑 느릴 때 중에, 속력이 빠를 때랑 느릴 때 중에 속력이 빠를 때가 더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는 잘못된 거죠. 반대로 풀어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내가 P를 통과할 때는 S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N이 빠져나갈 때는 가지 말라고 붙잡을 테니까 여기서 S가 되고 여기서 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N이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감아지시면은 어떻게 돼요? 감아지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분홍 색깔 통과할 때 이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럼 기억,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냐?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선생님, 여기서랑 속력과 여기서 속력 중에 어디가 더 빠른가요? 그럼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당연히 Q에서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VQ가 VP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얘는 지금 빗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때요? 반대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힘을 받는다고요. 자기력을.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가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구의 밝기가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밝대요. 그 얘기는 여기를 지날 때 더 강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 여기서의 속력이 더 컸다는 거죠. 여기서의 속력은 작았던 거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전력의 크기는 어차피 유도 전류의 크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P를 지날 때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인 거 맞죠?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솔레노이드가 없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을 거예요. 근데 막 이거를 여기서는 속력이 작은데 막 높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이 전기가 켜졌잖아요. 전구가. 그러면 내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변한 거야? 전기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뭐가 감소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는 틀린 겁니다.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작은 거예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유도기 전력.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쓸 수 있죠? 공식을 마이너스 N 델타 T 델타 파이 꼴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델타 파이는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델타 T 델타 BS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외부에 있는 자기장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NB로 묶어주시고 델타 T분의 델타 S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면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얘를 쭉 당겨주면 면적은 점점점 좁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통과하는 X가 점점 감소하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X를 형성을 할 테고 X를 형성한다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돌려주시면 B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기전력의 크기인데 만약에 내가 특정 시간 동안의 넓이의 변화가 일정하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판단을 해봐야 돼요. 특정 시간 동안에 얼만큼 넓이가 감소하느냐.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반지름을 일정하게 감소시킨대요. 반지름을 일정하게 감소. 즉 얘 감소량이 일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5에서 4가 되고 뭐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는데 그게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넓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넓이를 적어보자면 어떻게 되죠? 제곱한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요. 그럼 25 파이, 16 파이, 9 파이, 4 파이, 그냥 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9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얼만큼 줄어들어요? 7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6만큼 줄어들고 죄송합니다. 5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3만큼 줄어들죠. 그러면 이 값 자체가 내가 특정 시간 동안에 넓이의 변화량이 얘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전력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뭐가 돼요? 얘는 감소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자성하고 어느 정도 결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죠. 봐볼까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를 자기화시키고 여기다가 A가 뭔지 모르지만 A를 놨더니 여기서 이렇게 V로 통과했대요. 근데 A가 운동하는 동안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얘가 마치 자석의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균일한 자기장을 먼저 저렇게 작용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 자기가 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얘는 강자성체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자성체. 만약에 얘가 반자성체였다면 저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하는 순간 어때요? 자성을 띄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반자성체를 놨으면 그냥 그대로 통과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강자성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
가에서 자기해야 되는 방향은 A랑 B가 같다. 반대죠.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가 Q를 지날 때 도선과 A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 가지마 하면서 당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를 나의 P에 가만히 놓았을 때 Q에서 B의 속력은 V보다 크다.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돼가지고 V가 된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B를 놨으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은 V보다 크겠죠.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질의 자성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강자성체를 자기화시킨대요. 가에서. 그리고 A는 강자성체의 윗면이고 그림 나와 같이 다이오드 전구 코일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 이 강자성체를 B방향으로 움직였대요. 그때 이 다이오드가 있고 전구는 켜졌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아래쪽이 N극이고 여기가 S인 것처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얘는 S, 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대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A 부분이 N극이 되죠.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N극을 멀리 떨어뜨리면 가지마 하면서 잡아주겠죠. 그럼 이쪽이 S극이 되고 솔레노이드가 이쪽은 N극이 됩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을 왼쪽에 두고 감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 자, 근데 전구에 불이 켜졌다는 거는 이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는 P가 되고 Y는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질의 자성이라는 단원도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기후도도 결합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 PN 접합 반도체, 에너지띠아 반도체 단원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완전 종합 세트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 A는 N극으로 자기화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강자성체를 A 방향으로 움직여도 그럼 A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얘를 오지마 하니까 NS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이 경우에선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코일을 가운데다 놨어요. 그쵸? 그리고 A, B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둘 중 하나는 강자성체고 둘 중 하나는 상자성체일 텐데 나와 보시면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 H 여기서 A, B를 각각 가만히 놓아서 이 코일을 통과하도록 한대요. 근데 사실 이 나 실험에서는요 A나 B나 동일한 시간이 걸리겠죠. 떨어지는데. 왜? 어차피 얘네는 지금 현재는 자기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쏙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힘을 받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해서 생기는데 A, B를 강한 외부 자기장에서 자기화를 시킨 후에 다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꺼내면 그 자기화된 게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 실험한 거가 다 실험한 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놓는 순간 새로운 자석이 됐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코일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오지마, 여기서 가지마 하기 때문에 원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에 A는 뭐래요? 나랑 다해서 시간이 같다고 나와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A가 바로 상자성체가 되는 거고 B가 바로 강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언제가 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다해서가 더 길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결론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 A는 강자성체이다. 틀렸어요. 니은. 나에서보다 다에서 길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B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과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지금 B가 강자성체였으니까 다가오는 동안은 오지마 하면서 밀어냈겠죠. 그러면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문제부터는 약간 결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살짝 느낌이 달라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봐볼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 도선의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영역 1과 2를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영역 1과 2에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박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 전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었느냐?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자기장이 지금 이 종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모 도선은 이 영역 1과 영역 2라는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에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낸 이유는 영역 1이 뭐였기 때문에? X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네모 도선을 X로 갖고 끌고 오니까 그거를 방해하고 싶었던 이 도선이 동그라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기장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여기도 같은 X였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X였다면. 그럼 그냥 크기가 같기 때문에 통과하면은 이때는 어때요? 더 이상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쪽으로 흘렀다는 거는 이쪽은 더 강한 X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얘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0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플러스를 만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어때? 그럼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를 싫어해서 플러스, 즉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쪽은 이 영역 1보다 더 큰 마이너스 값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가 2일지 뭐 1점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역 1보다는 영역 2가 더 자기장의 크기는 크고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R을 통과할 때는 어떨까요? R 통과할 때 이때는 X가 빠지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X가 빠지는 게 싫어. 그래서 얘가 X를 만들어주겠죠. 더 크게. 그럼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고. 될까요? 기억. 영역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랑 2에서 비교했을 때 1에서가 크다. 얘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중심이 P를 지날 때랑 R을 지날 때. P를 지날 때는 일정 시간 동안에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테고, 그리고 R을 지날 때는 어때요?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어도 1보다는 크다 했잖아요. 절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큰 거는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 네모난 도선이 쭉 들어와서 회전을 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 것이죠. 그럼 0.5초일 때 금속 고리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0.5초일 때는 어때요? 여기 딱 중간에 끼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는 이 도선이 밖에 있다가 갑자기 X가 막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감아 주시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금속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지금 2초면 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도 변하지 않고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델타 파이가 0이에요. 그럼 유도기 전력은 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흐르지가 않겠죠.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금속 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5초 때랑 3.5초. 그러니까 3.5초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어디가 더 센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X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X를 형성하려고 하고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처음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속력이 동일해요. 속력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속력이 동일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가로 도선이 V라는 속력으로 T초 동안 갔을 때 이만큼을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VT 동안 이만큼을 움직인다면 면적이 요만큼 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길쭉한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은 VT만큼 이동을 하더라도 면적이 이거에 비해서 2배가 더 넓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델타 t 동안 변하는 면적이
얘가 2배가 크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도 아래쪽이 2배가 큰 거고, 그럼 유도 전류 또한 아래쪽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유도 전류가 저쪽보다 크다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넓이 변화율이 더 크거든요. 자, 그러면 0.5초일 때가 3.5초일 때보다 크다는 잘못된 거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8번은 쭉 읽어보시면 이 자기장의 세기가 B랑 EB, B라고 나와 있고 모두 XY 평면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2개가 들어갈 테고 여긴 다시 하나가 들어가겠죠. 봐볼까요? 기억부터 P가 1.5D를 지날 때 P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그럼 1.5D면 여기죠. 이렇게 지날 때네요. 그럼 이때는 갑자기 X가 막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의 자기장을 형성할 테고, 그 얘기는 가만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점에서는 어때요? 이 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P점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방향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1.5D를 지날 때랑 4.5D를 지날 때, 자 1.5D를 지날 때랑 4.5D를 지날 때는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여기는 X가 하나 들어오고 있고 여기선 X가 하나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X를 만들어 줄 테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만약 속력이 일정했다면 얘는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3D까지 갈 때는 EV고 그 다음부터는 V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는 EV였다는 거고 여기선 V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는 똑같은데 면적 변화가 이쪽에 더 크겠죠. 따라서 1.5D를 지날 때가 4.5D를 지날 때보다 큰 거는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풀어보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2.5D를 지날 때랑 3.5D를 지날 때 서로 반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2.5D를 지날 때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X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럼 X가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테고, 그리고 3.5D를 지날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 이때는 X가 하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X를 오히려 만들어 주려고 할 테니까 어때요? 방향은 반대인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뭐 7월 모의고사 20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20번 치고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읽어보시면 얘는 V, V, EV라고 속력이 다른 걸 나타냈고, 그 다음에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그 다음에 A랑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임의로. 네,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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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되겠죠. 그리고 V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V로 T초 동안 한 칸만큼을 움직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D칸, D만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 칸 띡 움직이는 동안 X 4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X를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X를 만들어 주려고 할 테고, X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손 굴려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어떻대요? A랑 B는 같대요. 자, 얘랑 얘가 전류의 크기가 같다고요. 여기가 지금 이미 X, X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겠죠. 동그라미. 얘는 근데 특정 시간 T초당 T당 얼만큼 변했어요? 4개가 빠졌죠. 그럼 내가 어차피 전류가 같으려면 뭐든지 4개가 들어오던가 4개가 빠져야 돼요. 근데 얘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그라미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어때요? 이러면 그냥 쌤쌤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2개씩 상쇄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가 들어오는 효과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가 3개씩 있어. 3개씩. 한 칸당. 그럼 이때는 동그라미가 6개 들어오고 X가 2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합이 얼마가 돼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띡 움직일 때마다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오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싫기 때문에 얘도 X를 만들어 줄 테고 방향은 어디예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여기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X 하나.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총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죠. 8개.
동그라미 8개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속력이 이거에 비해서 2배죠. 그럼 얘는 같은 시간인 t초 동안 2배가 더 움직이는 거예요. 즉 남들이 한 칸 움직일 때 얘는 이렇게 2칸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선 지금 몇 개가 나온다고? 4개가 나온다고요. 여기선 그럼 몇 개예요? 4개보다 4배가 더 큰 거죠. 16개니까. 그럼 전류의 세기를 내가 이걸 i라고 둔다면 여기도 i가 될 테고 얘는 몇 i가 되는 거예요? 4i가 된다는 거죠.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3에서의 3배이다. 그쵸. 3배. 이거 한 칸당 3개, 여기는 1개.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 같다. 이것도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의 4배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문제부터는 2024학년도 모평과 수능 문제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봐보죠.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의 고리를 고정을 해놨대요. 그 다음에 1의 자기장 세기는 B0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의 자기장 세기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우선은 봐볼까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1은. 근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는 이 x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럼 x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어때요? 저 도선은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동그라미로 자기장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럼 감아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줄어들고 있죠. 그럼 x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얘는 x 자기장을 형성할 테고 그럼 감아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1초일 때 유도 전류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걸 노린 거냐면 지금 여기가 B0로 나오는 거니까 B0로 들어가는 게 되면 반반 상쇄가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빵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도기 전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먹었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기울기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값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0이 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선 아무튼 x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피의 유도 전류의 방향 어때요? 2초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면 P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그럼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랑 6초일 때 3이랑 6일 때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기울기 판단하시면 되죠. 어차피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가변 자기장만 보면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여기가 더 만만하고 여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D를 지날 때랑 7D를 지날 때 A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대요. 그럼 7D를 지날 때는 이렇게 딱 걸쳐 있겠네요. 이 길이가 4D니까. 그럼 이때는 X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럼 이때는 얘를 X를 만들어 주려고 할 겁니다. 참고로 X가 사라지는 현상과 동일한 건 뭐예요? 동그라미가 들어옴과 같은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선 어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가 동그라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생기니까 동그라미 실어서 X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의 위치에 따른 A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거 X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감아보시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 A점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플러스로 잡은 거는 일단 다 틀렸다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5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지금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여기 0, 여기가 2D, 여기가 4D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X 두 개고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죠. 근데 내가 그럼 2D까지 올 때는 계속 동그라미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튼 1번, 4번, 5번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이 동그라미 영역엔 더 이상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살짝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역은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을 새로운 그 전류를 흘려보내지가 않아요. 얘에 의해서는. 대신에 우리는 이게 포인트인 거죠. 갑자기 몇 개 들어오고 있어요? X가 두 개씩 들어오고 있어. 그럼 그걸 방해하기 위해선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 줄 테고,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2배 세게. 그럼 여기서는 이 A점에서는 플러스 Y 방향이네. 따라서 플러스 방향으로 2배 큰 거, 얘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얘는 틀렸네요. 그럼 답은 바로 5번이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쭉 진행시키다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꽉 차겠죠? 4D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영역 2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얘가 점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점점점 빠지고 있다고. 동그라미 하나가. 그럼 동그라미가 빠지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채워주려고 할 테고, 그러면 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Y겠네요. 플러스 Y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겠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엔 어때? 마지막에는 이 X 두 개짜리를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X 두 개가 사라지니까 X 두 개를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럼 그때는 이 방향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선 봐볼까요? 영역 1에서는 어떻대요? 영역 1은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그리고 영역 2는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그리고 영역 3은 뭔지 모릅니다. 그쵸? 그 상태로 이렇게 쭉 통과를 하는 건데, 힌트에 뭐가 적혀 있냐면 뭐라 돼 있어요? P에서 흐르는, 언제? D 때랑 OD일 때 P에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 Y의 방향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P에 흐르는 유도전류, P가 어디죠? 여기죠. 얘가 이 유도전류를 P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를 고르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Y 방향일 때 양이래요. 그러면 언제가 양인지를 먼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Y가 되려면, 여기서 플러스 Y가 되기 위해서는 감아보시면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케이스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쭉 어떤 영역에 들어갔는데 X가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동그라미가 빠져나올 때, 이때 뭔 거야? 여기서 동그라미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즉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우리가 이때를 플러스 값을 아무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를. 그 다음에 어때요? 반대로 동그라미가 들어오거나 X자리가 나가게 되면 이때는 X의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럼 이때가 플러스고 이때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처음에 X가 두 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여기 위쪽에서 하나, 아래쪽에서 하나. 그럼 X가 두 개가 들어온다는 거는 X가 들어오고 있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잡기로 했어? 플러스로 잡기로 했죠. 심지어 두 개 들어오네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이 부분을 지날 때는 플러스 2라고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통과할 때는 어때요? 이때는 X가 두 개가 빠져나오죠. 그럼 X가 두 개가 빠져나오니까 이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이죠. 동그라미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영역 3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로 잡는다면 X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X 잡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빠져나올 때는 어때요? 빠져나올 때는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나오고, 그리고 X도 하나 빠져나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빠져나오고 플러스 1, 그리고 X 빠져나오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어땠어요? D랑 OD일 때 전류색이 같고 방향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럼 얘는 둘 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 음수가 돼야 되고요.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 그리고 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까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x가 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플러스 2고 얘도 플러스 2였구나. 그럼 계산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가 1 나오네요. 아, 그럼 둘 다 음수인 거 체크됐고 같은 것도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얼마였어요? 플러스 2였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는 탈락하는 거고 플러스가 되는 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1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죠? 얘 가능하고 얘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2였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는 지금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애매한 부분을 통과할 때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흐르는 전류가 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답 1번이겠네요. 그 다음 마무리 지어볼까요? 마지막에도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답은 1번인 거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이 문제가 오늘 푼 것 중에 상당히 어렵고 저는 여기서 좀 더 변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은 뭐 플러스라고 잡아주시면 이거 부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서 같다고 세워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두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3번부터는 지식형 문제들입니다. 간단한. 봐볼까요? 자, 소리가 발생하면 공기의 진동에 의해 마이크의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진동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판이 흔들리면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즉, 마이크의 원리는 뭐예요? 자, 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전류의 형성이에요. 근데 스피커는 어떻죠? 이 스피커에 이 전류로 전달된 정보를 진동판을 흔들음으로써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고?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르죠?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작용. 자, 봐볼까요? 기역과 리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랑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의 소리겠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전자기 유도. 동그라미 니은이 뭐죠? 자, 전류가 흐른다. 뭐래? 자기선속이 변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네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스피커죠. 얘는 뭐야?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떠죠?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죠.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 교통카드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코일에. 자,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 내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하게 되고, 그럼 증가한다면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그럼 감아 보시면 A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피커 마이크 관련된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대요. 그리고 자석에 N극에 가까워지면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NS가 될 테고 그대로 감아 보시면 B쪽인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기선속은 증가하고 코일에는 B방향, 그럼 증가 B. 그러면 5번 아닌가요? 그리고 마이크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를 전자기 유도 활용이라고 하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자기 유도인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뭔지를 보면 돼요. 목적이 자기인지 전기인지. 근데 목적이 전기면 전자기 유도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얘를 굴림으로써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이 LED에 빛을 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기억, 발광 킥보드의 LED는 전자기 유도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기선속이 어떻게 돼요? 변하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바퀴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항을 다 풀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나왔던 모평과 수능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 교재까지 잘 학습을 해서 탄탄히 잡아주시고, 물론 이 부분 잘 안 풀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최근 기출 그리고 뭐 문제풀이 팁, 스킬들 설명하는 강의를 좀 올려드릴 계획인데 거기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그냥 꼼꼼히 학습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대단원 두 번째가 끝났는데 대단원 세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번에 제가 영상을 거의 다 우다다다닥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